자, 그러면 이 KD 트리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그 브랜치 만드는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인서션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이것들을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엔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G, 다시 X, Y, G의 순서로 공간을 쪼개는 기능이 바로 이 KD 트리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KD 트리의 인서션 하는 룰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것들 만들어 보신 분들은 뭐 아주 쉽게 금방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KD 트리는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 잘 설명이 안 나오는 부분이 KD 트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때 이때 이 서치 기능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렇게 별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D 트리의 기본 컨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분할이 된다라고 나옵니다만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서치 기능이 더 중요한데 이 서치는 정말 자료가 많지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그냥 남들이 짜놓은 소스 코드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서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서치 기능은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맨 처음 몇 페이지인가에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가까운 거 하나, 미니멈 디스턴스를 갖는 하나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그 방법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ICP 매칭할 때 우리가 잘 써먹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특정한 반경을 가지고 또는 특정한 개수만큼만 찾는 이런 방법론이 필요해요. 이거 이제 케이스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노멀 벡터 만들 때, 노멀 벡터 계산할 때 되게 많이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로 하겠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의 자료 구조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어레이가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는 우리가 서칭을 해서 스캐너를 토대로 해서 서칭이 아니라 스캐너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질점 데이터들을 스캐너로부터 받게 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처음에는 뭐 어레이에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걸 KD 트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KD 트리에서 꺼내오는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가 기본적인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전부 다 KD 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D 트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 값, 거리들을 찾기 위한 방법론을 좀 설명을 해보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인설트하고 삽입하고 그다음에 쪼개지는 과정하고 먼저 되게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KD 트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 지금 보시면 이 6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공간이 잘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 주어진 값 X라고 표현되어 있는 65, 40하고 제일 근처에 있는 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5, 40은 지금 실제 이게 2차원 공간 안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서 공간이 쪼개져 있는 것이다 보니 65, 40이 여기 있다라고 60보다 좀 크겠고 80과 35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고요. 그림상으로는 좀 위에 있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 똑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겠고, 자 이제 트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그림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 트리 구조를 가지고 이 공간을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리가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65, 40을 이 트리로부터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충 예상하신 것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65, 40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간은 X값으로 경계가 나눠졌죠. X는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얘는 Y축에 대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30, 얘는 35로 쪼개져 있고, 얘는 Y값 80에 의해서 쪼개져 있고, 얘는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자, 이건 주어진 값이고, 얘는 X 60으로 쪼개져 있고, 얘는 Y값 10을 토대로 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트리 사업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65, 40, 쪼개져 있는 40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65는 4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제 Y랑 비교합니다. 여기에 있는 Y 값 40과
이 Y 여기 쪼개져 있는 80이죠. 40이 80보다 작으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작으니까 왼쪽 이동을 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 지금 이제 X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양쪽이라. 그러면 우리 값은 65가 X값인데 이 쪼개진 경계 지점은 어디냐? 60이라는 숫자죠. 65가 6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와 보니 65보다 큰 쪽으로 와서 보니 여기에는 Y를 경계로 쪼개져 있고 그 값은 10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데이터 65, 40인데 Y 값이 40이 10보다 크니 얘는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노드니까 여기에 잎사귀들 리프가 없어서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정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인서션 하는 삽입하는 녀석하고 되게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 참 편하고 간결하고 좋은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 이 KD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공간을 쪼개는 거죠. 공간을 쪼개서 점점점 작은 공간들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간이 작아지는데, 이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이 데이터들을 다 포함하는 이만한 공간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X는 65, 40이라는 녀석인데 먼저 65가 40보다 크니까 오른쪽 공간만 쓰는 거죠. 우리의 탐색 공간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간이 반으로 다시 쪼개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Y 값을 40과 80으로 비교를 하니까 공간은 두 갈래가 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거 아니면 이쪽 공간이 되겠죠. Y로 쪼개고 나서 보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지금 보시면 80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오니까 이 빨간색 공간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X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60하고 65랑 비교하니까 여기는 공간이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오른쪽 공간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공간이 되겠고, 다시 40이라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커팅 디멘전 숫자 10하고 비교를 하니 이 공간 아니면 이 공간인데 10보다 크니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공간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안에 65와 40이 현재 위치하고 있죠. 이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를 이해하실 때 되게 좋은 거는, KD 트리가 그냥 이쪽 트리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프로그램화 하거나 이 서칭 기법을 만들고자 할 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렉탱굴러 리전, 지금 2차원이니까 그냥 사각형이겠고요. 3차원인 경우에는 뭔가 직육면체들, 큐브들이 등장을 하겠죠. 뭔가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여러가지 사이즈가 다 똑같은 정육이겠고 직육면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이 X자는 이 트리 안에 어디 있는가, 처음에 이 전체 공간 안에서 이쪽에 있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졌고, 이 반으로 쪼개진 게 다시 요 녀석 때문에 위에 아니면 아래인데 아래쪽에 속하니까 빨간색 공간이 나타났고, 다시 X로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쪽에 속하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제가 쳐놨고, 다시 요거 아니면 요게 되니 최종 공간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되겠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색 공간 안에 65하고 40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65, 40이라는 이 주어져 있는 기본 데이터는 이 노란색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점과 가장 가까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점들은 무엇인가 보니까 여기 있는 80, 80. 자, 요 위쪽 이 경계 지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났냐면 80, 80의 Y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고요. 자, 이 노란색 공간의 맨 왼쪽 파트는 여기 있는 60, 35의 60에 의해서 결정이 난 거고요. 이 끝쪽은 결정이 안 나고 사실은 뚫려 있죠. 아니면은 이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최대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향으로 보시면은 70, 10에 있는 10에 의해서 이 공간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간이 끝나 있잖아요. 10보다 큰 거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안에는 데이터가 리프들 또는 노드들도 없기 때문에 공간이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이 공간에 걸쳐져 있는 점들, 이 점, 이 점, 이 점, 이 목표로 하는 캔디데이트들 미니멈 값은 60, 35 요점이거나 아니면 70, 10 요점이거나 80, 80 요점일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찾고자 하는 미니멈 값의 후보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무언가 가장 작은 거를 찾는다면 거리가 다시 계산, 다시 계산, 다시 세 개에 대해서만 거리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되겠고요. 이런 방식에서 갖는 장점은 뭐냐? 이러한 공간을 축약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총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지만 3개하고의 거리만 비교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적게 걸리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례는 되게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세상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게 조금 이상한 사례들이 몇 개 존재를 합니다. 이번에는 만약 주어진 점이 41, 4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기에도 60, 35보다는 40, 40이 제일 가깝죠. X 값이 딱 하나만 차이 나죠. Y는 아예 똑같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 녀석 40, 40이 돼야 될 텐데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룰로 이 녀석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공간이 어디로 나올까요? 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41은 4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벌써 갔죠. 내가 원하는 거는 요 경계 지점에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40, Y값이 40이기 때문에 80보다 작아서 이 공간이 되겠죠. 처음에는 공간이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80보다 작으니까 이 공간을 찾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40보다 41이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 공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쪽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멈추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을 탐색하고 밑에를 탐색하고 다시 왼쪽 탐색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안에는 40, 40이 걸려있고 60, 35가 걸려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 40, 40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 작은 점이 되겠구나. 뭐 이거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그래도 이 녀석을 찾기에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41,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면 얘는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요? 얘는 35, 12, 35, 10과 41, 10은 X값이 6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제일 가까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1, 10에 60, 35니까 되게 멀고요. 41, 10이니까 여기까지는 X값만 해도 30만큼의 차이가 나고요. 얘하고 얘 비교해보면 Y값이 40하고 10이기 때문에 30이 차이가 나서 되게 멀죠. 그래서 분명히 35, 10이 가장 가까운 값일 텐데 이걸 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트리 탐색하는 기준으로 넣어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41, 10을 대입해보면 41은 4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으로 가죠. 탐색 공간이 이쪽만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10이니까 Y값이 10이니까 80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밑에 값이 돼야 되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X값을 비교하니까 여기는 60을 경계로 둘 중에 하나죠. 41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공간은 여기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공간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 최소값이 있다라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주죠. 여기 더 이상 여기 제가 그려놨네요. 이 노란색 안에 미니멈 값이 있다라고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이 미니멈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칭하는 미니멈 값을 탐색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좌우, 그 다음에 깊이 방향,
이것들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만 35에 10이 미니멈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용을 하시면은 정말로 근사한 값을 미니멈 값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KD 트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탐색하는 과정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삽입하는 과정하고 유사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조건을 만족했다고 이쪽만 찾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왼쪽에 있는 35, 10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도 양쪽을 들어갈 때 양쪽 찾고 여기서도 양쪽 찾고 양쪽 찾고 양쪽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탐색을 하고 이쪽으로도 탐색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 갈라지는 게 있다면 양쪽을 다 탐색을 한다면 결국은 바이너리 트리에서 탐색하는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장점이 사라져 버리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비교한다는 건 결국은 의미가 없는 KNN하고 똑같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법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스러운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자, 이 KD 트리는요, 탐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수도 코드, 의사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양쪽을 다 탐색을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 이걸 되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겠고요. KD 트리에서 탐색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점 벡터 V가 있고 현재의 노드 N이 있다면 노드 N은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기본적으로 노드 N이 있고 현재의 디멘전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X를 보겠고 여기서는 Y를 보고 다시 여기서는 X를 보고 여기서는 Y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걸 X를 보면 디멘전 D를 X는 1이라고 본 거고요. Y는 2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면 3이 돼야 되는데 걔는 다시 1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Y는 1을 최종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2가 됐고 그 다음에 2를 다시 하나 증가하니까 3인데 3은 없잖아요. 그래서 2차원인 경우에는 다시 1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은 2차원인 경우에 1, 2로 되어 있겠고 3차원인 경우에 1, 2, 3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넥스트 디멘전을 D보다 하나 높였는데 그게 맥시멈 값보다 크면은 맥스는 여기서 2차원이니까 2차원보다 크면은 다시 1차원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계산을 서칭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현재의 노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그냥 빈 empty 여기에 아무런 그 잎사귀 리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스탑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리커시브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기 호출되기 때문에 이 코드는 루트가 비어있는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단이 예를 들면 이쪽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도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하나 트리 탐색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주어져 있는 값 V와 그리고 영역,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전체 사각형 영역이죠. 이 영역과 현재 주어진 값 간의 거리 값이 현재까지 찾은 미니멈 값보다 크다면 이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시 또 리턴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요 두 가지 코드만 요 두 번째 줄이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박스와 내가 주어져 있는 점.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 주어져 있는 X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니멈 거리가 여태까지 찾은 최고로 작은 미니멈 값, 베스트 값보다 작다면은 이 값이 베스트 값보다 크다면 요 베스트 값은 요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베스트예요. 이거보다 박스가 멀리 있다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 근처 안에 분명히 우리가 찾는 미니멈 값이 있을 거라 박스가 너무 멀리 있다면 그거는 취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연산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 줄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노드하고 현재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녀석 간의 거리를 계산해요. 현재 노드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때의 디스턴스는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고요. 이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이 미니멈 값보다 작다면 미니멈 값은 이제 새로운 디스턴스가 되겠고, 베스트 노드는 여기 잘못 썼네요. t가 아니라 그리고 다 바뀌어야겠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노드와 주어져 있는 x, v라고 하는 녀석의 두 가지를 비교해서 거리를 찾고, 그게 미니멈 값보다 작다면 이제 베스트 노드는 현재의 노드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만 비교를 한 거잖아요. 요 노드는 지금 첫 번째 디멘전 아니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그런 디멘전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넥스트 디멘전을 찾아요. x로 비교했다면 이제 y로 넘어갈 거고요. z로 비교했다면 그 다음번은 다시 x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xyz가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루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v하고 관련된 게 디멘전 x를 비교했는지 y를 비교했는지 z를 비교했는지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의 디멘전이 x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면 노드하고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노드까지의 x 디멘전으로의 거리를 비교한 다음에 그 녀석보다 얘가 작다면 우리는 작은 게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현재의 노드보다 내가 비교로 찾는 값이 작다면 작은 것부터 먼저 해야 우리는 미니멈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녀석보다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찾습니다. 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미니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것부터 먼저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작은 쪽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이쪽보다 작은 것들을 먼저 레프트 값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스텝 현재 x를 비교했다면 d가 x라면 넥스트는 y가 되겠고요. 그래서 y 쪽을 토대로 해서 우리 공간이 이렇게 됐다면 얘의 왼쪽 바로 x를 토대로 해서 쪼갰다면 여기 있는 왼쪽 거를 바운드 박스로 다시 넣고 이 녀석을 재교 호출합니다. 이 레프트를 먼저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걸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트는 항상 큰 거잖아요. 레프트로 먼저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서 레프트에 해당하는 값이 작을 때를 먼저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연산을 재교 호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니멈 컨디션들을 열심히 찾는 바로 미니멈만 무조건 찾아 들어가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케이스 1에 보시면은 미니멈 그 값을 만족하는 조건들만 찾는 것부터 먼저 하고 하는 얘가 케이스 1이었다면 케이스 2처럼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다른 조건을 봐야 되는 경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들이 수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트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니멈인 레프트 쪽에서 먼저 찾아서 요 조건이 바뀌어져 있어요. 미니멈은 디스턴스를 토대로 해서 찾아지기 때문에 이쪽 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만족을 안 해서 중지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만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 위주로 찾는다면, 반대되는 경우에 이거보다 큰 경우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오른쪽부터 먼저 찾습니다. 요 순서가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면은 아이씨 이때 이 부분을 만족할 때 레프트 라이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라이트 레프트인데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작을 때는 작은 것들 위주로 레프트 먼저 찾으면서 여기는 미니멈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 라이트를 들어갔는데 이 조건 때문에 그냥 중지되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얘가 얘보다 커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크니까 큰 쪽부터 라이트부터 먼저 찾고, 여기 보시면 공간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공간을 대입해서 여기로 들어가겠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공간을 넣어서 여기 이쪽 바운드 쪽에다 재교 호출이 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작을 때는 레프트 먼저 하시고 라이트, 그 다음에 클 때는 라이트부터 한 다음에 레프트를 해야 요 루틴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그냥 중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뒤집어 놓거나 하시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서
계속 이걸 만족을 못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계속 재규 호출들이 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전역 서치를 전역 탐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들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KD 트리에 대한 수도 코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요. 되게 오래된 자료들 보셔야지 정교하게 이 부분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수도 코드, 의사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B 레프트, B 라이트는 만약 여기에 이제 디멘전 값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디멘전이 1이라면 X 값을 토대로 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이쪽 걸 넣거나 이쪽 걸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 B라고 하는 것들은 X, Y의 최대, 최소값, Y에 대한 최대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숫자 4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차원일 때 left라고 하면, 요 값을 이용해서, 커팅 디멘전을 이용을 해서, 요때의 X 값으로 요 녀석을 바꿔주고요. 디멘전이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갈 때는 이런 사례를 쓰면 되지만, 여기가 2가 들어간다면, 2는 Y축을 토대로 해서 쪼개는 거니까 커팅 디멘전 이용해서 Y 값을 이용해서 위에는 요 값을 쓰거나 밑에는 요 값을 쓰죠. 레프트는 밑에 있는 걸 뜻하고 라이트는 위에 있는 걸 뜻합니다. 트리 구조에서 보면 레프트는 작은 거, 라이트는 큰 거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레프트, 이게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 절반 이상은 탐색을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미니멈 값을 찾아 들어가는 KD 트리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두 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쓰이고 있는 바운드 B.레프트, B.라이트는 D가 1일 때에는 왼쪽 오른쪽, D가 2일 때는 위 아래로 구별돼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케이스, 앞서서 지금 페이지 19에 여기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페이지 19의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입력한 X라고 하는 녀석의 여기 있죠. 케이스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가지고 바로 이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반경 안에서의 네이버 값들, 이웃 값들을 찾아라 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 벡터 계산할 때 우리가 쓸 건데요. 이 부분 바로 특정한 바운더리 반지름을 주어주고 그 안에 있는 네이버를 찾아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반지름이 있을 때 찾는 방법은요, 저는 사실 자료를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방법론, 어디 갔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수도 코드 안에 제가 레이디어스, 그 반지름이 있는 경우를 꾸겨 넣어서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문제는 뭐냐, 요 지점, X라고, 이거 잘못했네요.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고칠게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다면 거기서부터 반경 얼마만큼, R만큼 안에 있는 네이버들을 찾아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80, 80은 이 안에서 벗어나 있고요. 요 지점에서 가장 R 그 반경 R 내에 있는 모든 종류의 네이버를 찾으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법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소스 코드나 의사 코드들도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옛날부터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방법론을 의사 코드로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여기 제가 중간에 T를 틀려가지고 여기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수도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쓰고자 하는 거는 똑같이 벡터 v x 마크로 되어 있는 그 녀석이 들어오고 현재의 노드 들어오고 디멘전 값 들어오고 이 디멘전은 계속 얘기 드린 대로 1이었다 2였다 3차원인 경우엔 1, 2, 3, 1, 2, 3 이렇게 바뀌겠고 2차원이면 1, 2, 1, 2 들어가겠고요. 바운드는 최대 크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갈 때마다 이쪽 위아래로 잘리면 위아래 그 최대 사이즈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레디어스 R이 들어가겠고요. 혹시 앞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이 도대체 바운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운드는 이 데이터들의 X축의 미니멈, Y축의 맥시멈 X축의 미니멈, Y축의 맥시멈 값을 가지시고 탐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션을 삽입할 때 X 미니멈, X 맥시멈 구하고 Y 미니멈, Y 맥시멈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는 KD 트리 안에 로직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거를 안 쓰셔도 그냥 입력할 때 if문 써서 하시면 충분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수도 코드 안으로 들어올 때는 X, Y 또는 Z가 3차원 공간이라면 3개의 각각의 디멘전에 따른 최대 최소 값을 여기다 넣으시고 그게 왼쪽 거 오른쪽 거 할 때 맥시멈 값이 바뀌거나 또는 이쪽 입장에서는 미니멈 값이 바뀌는 형태로 수정을 하시면은 바운드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경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반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경을 그냥 사각형으로 좁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을 쓰기도 하고, 이 반경이 약간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다른 방법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쓰고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이 수도 코드는 솔직히 저는 이거 똑같은 케이스를 찾은 적이 없어서, 하여간 이 KD 트리에 대한 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반경 R에 대한 거는 소스 코드가 여기저기 있지만 뭐 PCL 라이브러리,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나 뭐 오픈CV에도 있고, 근데 뭐 하여간 굳이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찾아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코드하고 똑같아요. 위아래 보시면은 이 노드 탐색을 더 할지 말지 결정하는 요소도 똑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특정한 반경 R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미니멈 값은 어떨 때는 반경 R보다 클 때가 있겠죠. 우리가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경 R보다 미니멈 값이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공간은 X 주변에 이만큼인데 실제로 미니멈 값을 여기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 보니까 미니멈 값이 이렇게 굉장히 클 때가 있겠죠. 그래서 미니멈 값이 반경보다 클 경우를 같이 고려해서 이와 같이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니멈 값보다 디스턴스가 작다면 근데 이때의 디스턴스가 주어져 있는 것보다 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 반경 R보다 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턴스는 무조건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디스턴스 값은 R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까 디스턴스 값이 R보다 작아질 때는 미니멈은 R이다 라고 세츄레이션을 포화 상태를 걸어주고 이제는 답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레이에다가 n이라고 하는 노드를 추가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니멈 값은 R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디스턴스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탐색을 하고 들어가면서 반지름 R보다 작은 것들을 무조건 다 찾아주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존 벤틀리나 또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반경이 있는 경우에 탐색하는 기법들을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사 코드는 저는 못 찾아서 이건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명확한 저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으니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찾기가 어렵고 이 방법론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코드를 어떻게 수도 코드화 했다라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밸류는 어쨌든 찾다 보면 무조건 이 내가 주어져 있는 값 레디어스 r보다 작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주도록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r이 들어갔다라는 거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수도 코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제가 C 코드로 다 짰고요. 파이썬 코드로 만든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조만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C로 제가 만들어 놨고 우리 수업에서 파이썬을 지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C는 또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파이썬으로 변경해서 제가 드릴 거고, 예전에도 뭐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KD트리 코드는 많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고속화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 방식으로 파이썬 쪽에다 넣거나 하면은 연산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내부 제가 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걸 파이썬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겠고, 파이썬 C++ 코드가 필요하신 C++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C++ 코드들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퍼포먼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KD트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은 1000개 그리고 10만 개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를 했어요. 우리 예제에서 아까 보시면은 손 있잖아요. 그 손 관련된 부분들이 약 10만 개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10만 개 정도는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약 한 10만 개 정도 10만 개 조금 안 되기 때문에 10만 개를 토대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건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이 비교 테이블을 보시면은 3차원으로 제가 늘려놨고요. 여태까지 이제 2차원 예를 갖고 했습니다만 X, Y, G를 빼놓고 설명드린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그래서 X, Y, G 3차원 데이터를 토대로 X, Y, G 각각의 요소는 0에서 100 사이에 완전 랜덤이죠.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1000개나 10만 개인데 0에서 100 사이니까 뭐 X, Y, G는 0, 32, 79 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겠죠. 4, 83 뭐 이런 벡터들을 100개를 만든 다음에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만든 다음에 범위는 0에서 100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1000개 그리고 10만 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KNN 기법들 또는 뭐 여기서는 미니멈을 쓰고 있기 때문에 KNN 관련된 것들은 뭐 실제로는 NNR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니멈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미니멈을 찾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KNN 계열들은 그냥 버퍼에다가 우리가 어레이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00개나 또는 10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만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만 동적 할당하면 속도가 좀 느려질 거고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해서 최대치를 결정을 해 놓으면 그 버퍼에다가 어레이에다 우리가 넣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클럭 가지고 쟀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1000개 데이터를 1000개 버퍼에다 넣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0.0001초 1ms 미만 0.1 약 0.2ms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10만 개를 집어넣었더니 0.01초 정도 걸립니다. 뭐 그냥 어레이에 넣는 거니까 속도 문제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KD트리 쪽으로 보시면은 1000개 그리고 10만 개를 대입하는데
여러분들 그 수도 코드가 복잡해 보이십니다만 역시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만 짠다면 여기에 집어넣는 시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00개 넣었는데 뭐 0.0007 얘보다 한 7배 더 걸렸고요. 그죠? 그런데 개수가 많아지면 KD 트리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개 집어넣어 봐도요. KD 트리 구성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버퍼에다 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오래 걸려서 0.17초 정도 살짝 걸렸습니다. 그런데 KD 트리는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걸 활용만 할 뿐이라서 데이터는 한꺼번에 100만 개 넣거나 한꺼번에 10만 개 넣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트리만 나중에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KD 트리는 딱 한 번만 만드는데 딱 한 번만 요 시간이 걸릴 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KD 트리 10만 개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시간에 대한 문제들이 요구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 조금 더 많은 개수를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제 KNN은 전부 다 전역 서치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데이터와 1000개를 비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보시면 미니멈 찾는 데 보면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10만 개의 데이터를 놓고서 비교를 했어요. 제가 이게 1000개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낸 거거든요. 1000개의 X자를 집어넣고 10만 개에서 비슷한 값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0.006초 나옵니다. 이게 0.006초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는 평균이니까 하나 찾으니까 그런 거고요. 0.006초면 아예 뭐 심각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1000개일 때와 10만 개일 때의 검색하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무려 70배가 느려진 겁니다. 비율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개수가 1000개 대비 10만 개, 약 100배 차이가 났을 때 데이터 개수가 100배 차이 나니까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갑자기 70배로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KD 트리의 경우에는 1000개일 때와 10만 개일 때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를 보시면요. 0.0009, 0.0003 KD 트리가 이때 보시면은 얘네 두 개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느리죠. 1000개일 때 대비. 자, 그런데 10만 개로 가게 되니까 0.0063 그리고 여기는 0.00007이에요. 요때의 속도보다 2배 정도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KD 트리가 갖고 있는 최고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숫자들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나는 이 정도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을래. 저도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에 나오는 예제들에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뒤에서는 어마무시한 연산량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중요한 숫자들이 됩니다. KNN을 쓸 때는요, 데이터가 100배 늘어났더니 탐색 속도가 70배가 늘어났고요. KD 트리를 썼을 때는 데이터가 100배 늘어났더니 꼴랑 2.4배 정도로 속도가 느려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KD 트리를 나중에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계속해서 쓰는 거고요. 70배와 2.4배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요, 여기 보시면은 1000개일 때의 KNN 속도보다 여기 보시면 1000개일 때의 KD 트리나 10만 개일 때의 KD 트리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자료 구조를 이용한 이 KD 트리의 방법론이 탐색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KD 트리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질점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자율주행할 때 슬램 기법들, 그 다음에 여기서 쓰고 있는 스캐너 관련된 부분들, 무엇이 됐든 데이터가 주변에 많을 때에는 KD 트리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퍼포먼스가 30배에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KD 트리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이 KD 트리는
제가 하고 있는 수업, 4학년 수업 중에서 슬램을 할 때도 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나 KD 트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뭐 정보통신 쪽에서는 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IT 쪽에서는 일단 KNN은 데이터가 늘어나면,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이유는 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보시면은 지금 N은 개수가 되겠고요. D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늘어나면 속도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보시면 개수에 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를 찾는가, 그리고 샘플 데이터가 총 몇 개인가 10만 배가 되면 이쪽에 그대로 개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똑같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KD 트리를 쓰게 되면 이게 일명 ON이냐 로그 N이냐 O 로그 N이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로그 N이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로그에 의해서, 로그는 어떻게 생겼어요? 로그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딘가에 수렴하죠. 이렇게 수렴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도 이 부분에 컴퓨테이셔널 버든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멘전이 높아지면 이 부분에 2의 D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도 디멘전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KD 트리를 예전에 10차원, 20차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한 30만 차원 이 정도 가게 되면 KD 트리도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KD 트리의 최고 장점은 어디 있냐면요. KD 트리는 디멘전이 일단 낮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문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너리 스페이스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또는 스페이스 파티셔닝, 스페이스 공간들을 차원에 의해서 쪼개는 것들에 뭐 R트리도 있고 X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쿼드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GIS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R, X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도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써보시면 성능이 좋아집니다만, 걔네들은 전부 다 디멘전이 낮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뭐 한 7, 6 그 정도 미칠 때에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들의 기법론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KD 트리는 차원, 우리 문제에서는 뭐 2차원, 3차원, 4차원 정도, 그 정도일 때는 KD 트리가 압도적으로 우수하고요. 대신에 데이터 개수는 되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에는 지금 보시면 탐색 속도 0.001이나 0.007이나 이때는 1000개일 때는 차라리 KD 트리보다 KNN이 속도가 더 빠르죠. 여기는 7배 정도 더 느리니까요. 왜냐하면 트리 구조를 탐색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많다라는 건 기본 한 10만 개, 100만 개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원이 작다라는 건 2, 3, 4차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KD 트리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너무 큰 문제는 KD 트리를 쓰시면 뭐 KNN보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테스트 해보면 KD 트리 성능이 오히려 떨어져서 트리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KNN이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KD 트리는 한번 데이터를 다 쑤셔 넣어서 트리를 만들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거나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KNN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거기서 탐색을 하는 방법론이다 보니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 때는 KD 트리가 장점이겠지만,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아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KNN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맞게 쓰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디멘전이 낮은 편이고, 데이터가 한꺼번에 스캐너를 통해서 한 씬 데이터에서 100만 개가 쭉 들어오기 때문에 KD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 딱 맞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하는 방법론에서는 KD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멈추겠습니다.